이번 순서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이번 달 1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만나볼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요. 또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표가 또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는데요. 새해는 매년 오지만 매년 이때 세운 목표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인생을 가꾸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텃밭을 가꾸듯이 우리 인생도 가꿈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책입니다. 곤잘레스 씨의 인생 정원이라는 책입니다. 네, 지난주가 설날이었잖아요. 이제 정말 묵은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에 잘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책 정말 재밌는데요. 우선 이 주인공 니클라스는요, 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남들이 정말 선망하는 직업인 은행원이 되어서 아주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자화가 되고 그리고 또 은행의 투자 상담조차 이 AI가 대신 해주는 세상이 도래하자마자 이 주인공인 이 니클라스 씨는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은행원 말고는 아무 일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던 이 니클라스는 바로 허무감에 빠지고 말죠. 그리고 돌연 어디론가 훌쩍 떠나 쉬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일품인 스페인의 작은 해변 마을인 안달루시아로 가게 되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80년 가까이 자연주의 방식으로 농사를 일궈온 곤잘레스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농업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진짜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요. 은행에서 일할 때는 좀처럼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 곤잘레스 씨와 함께 감자와 토마토, 또 브로콜리 같은 농산물을 가꿀 때는 몸이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이처럼 궁금한 것이 많은 니클라스는요, 이 곤잘레스 씨와 대화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실제로 저자가 여행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저자인 클라우스 미코 씨는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의미를 굉장히 찾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스페인 여행 중에 만났던 한 농부와의 인상적인 대화를 소설 형식의 에세이로 담아낸 것인데요. 장마다 자신이 청년일 때 듣고 싶고 또 묻고 싶었던 삶의 주제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요. 또 진심과 애정을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 나름의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자의 경험담이 녹아있는 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네, 주인공 니클라스는요, 이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매일같이 그 곤잘레스 씨를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땅을 일구기도 하고요. 또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수확하면서 죽음이나 혹은 연민, 또 사랑,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등의 주제를 놓고 매일같이 대화를 합니다. 니클라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젊은이가 바쁘고 치열한 삶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 이야기를 들을수록 니클라스가 만난 농부 곤잘레스 씨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 곤잘레스 씨는요, 이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소규모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지역의 토박이이기도 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추구하는 소농이기도 한데요. 땅에도 건강한 방식으로 농약을 치지도 않고
잡초도 항상 자신의 두 손을 이용해서 뽑습니다. 마트에 자신의 농산물을 내놓지도 않는데요. 그저 먹거리를 사기 위해서 농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2,000원, 4,000원씩 이렇게 금액을 받을 뿐입니다. 니클라스는 사실 투자 대비 성과물이 많아야 한다고 늘 생각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한 만큼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네. 매일같이 농장에서 일을 하지만 이 곤잘레스 씨는 우리가 아는 일명 부자는 아닙니다. 그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또 정직하게 노동을 하면서 번 돈으로 그날 하루를 살면서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로 나와지는데요. 곤잘레스 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책 속의 문장으로 낭독해 드릴게요. 네. 그럼 이 채소밭은 자연에서 나온 퇴비만 쓰시는 건가요? 두 사람이 다시 감자 고랑에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을 때 니클라스가 물었다. 물론이지. 살충제나 제초제도 전혀 쓰지 않는다네. 오직 자연이 내게 주는 것만 사용해. 거기에 내 두 손이 더해지는 거야. 그는 질긴 뿌리를 힘껏 잡아당겼다. 언제나 그렇게 해왔어. 그런데 이제는 이 근방에서 그런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이 나밖에 남지 않았네. 내 이웃을 보게. 저렇게 나무니 식물들에 죄다 독을 뿌려대고 있지 않은가. 모든 걸 쉽고 빠르게만 해결하려 들어. 물론 잡초를 뽑는 대신 제초제를 뿌리면 편하기야 하지. 거름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화학 비료를 사면 일거리도 줄어들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얼굴에 근심 어린 주름이 잡혔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파괴된다는 거야. 흙, 식물. 그러다 결국에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게 죽고 말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만물의 일부니 말일세.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파괴되는 게지. 네, 자신의 공간에서 묵묵히 농사를 지으면서 세상 너머까지 멀리 내다보는 노인의 지혜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이 땅에 해로운 이 농약 같은 것들을 쓰지 않고 그리고 옛날 방식 그대로 또 단순하게 또 느긋하게 그리고 또 이 땅에도 자유롭게 우리에게 딱 필요한 양만큼만 재배하자는 그런 삶을 가지는 건데요. 이렇게 곤잘레스 씨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인생 철학을 빼곡하게 쌓아나가게 됩니다. 네, 한때 투자 상담가였던 니클라스 씨와는 전혀 대조적인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다른 주제로도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 같은데 다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네. 꼭 한 대목을 좀 꼽자면요. 이 니클라스 씨는요, 곤잘레스 씨에게 6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혹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대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수십 년 동안 밭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셨나요? 노인은 잠깐 동안 가만히 흙을 응시하다가 대답했다. 모든 걸 배웠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건 밭에서 배운 거야. 예컨대 조바심을 치는 일은 무의미하다는 것도,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도 진리라네. 나무를 잡아당긴다고 빨리 자라지는 않거든.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어. 나무에게는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으니
아주 천천히 자랄 거야. 니클라스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지금껏 그는 느림이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왔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야 했다. 교통, 경력 쌓기, 심지어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세상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조바심을 치며 고통받게 되어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 들다가 생명체의 평화로운 리듬을 망가뜨리고 말지. 니클라스가 말한 것처럼 정말 모든 게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잘레스 씨는 휘둘리지 말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이제 곧 봄이면 우리 제주에 벚꽃이 이 길거리를 수놓게 되는 그런 시즌이 오게 됩니다. 네. 한번 비바람이 불면 정말 많이 떨어질 그런 벚꽃들이긴 하지만 이 시기에 피기 위해서 이 벚나무는 1년 동안 사계절을 지내면서 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곤잘레스 씨가 말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사를 짓듯이 자연에도 건강하고 또 나에게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려면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고 나의 정원을 가꾸듯이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또 한 해를 이렇게 맞는구나. 좀 나이가 들어간다는 그런 조바심은 조금은 좀 내려놓고요. 앞으로의 인생 정원을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니클라스가 곤잘레스 씨를 만나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여행의 끝에서 주인공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니클라스 씨는요, 결국에는 이 곤잘레스 씨처럼 덜 소비하고 또 자연 친화적인 제품과 또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그런 착한 소비를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는 이런 윤리적 은행에 지원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그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이란 것은요, 의미 있는 일, 또 정직한 일, 또 기분 좋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곤잘레스 씨로부터 배운 것들이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만남에는 또 헤어짐이 있듯이 이 책의 끄트머리에서는요, 마지막 조언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떠나는 제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요? 곤잘레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열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네. 끊임없이 배움을 즐기고 낯선 것을 대할 때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을 품게나. 두려움은 행복의 가장 큰 적이거든. 중요한 건 결국 그게 아닌가. 행복하게 사는 것 말이야. 행복해지는데 열린 마음가짐이 중요하긴 하지만 살다 보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또 있다네. 곤잘레스 씨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하는 마음. 네, 감사하는 마음,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통해서 잊고 살았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죠. 어떤 주제로 책들을 만나볼까요? 네, 2월이면요. 매년 제주에 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 제주 신화가 그 시작이기도 한데요. 제주 신화를 주제로 다음 달에는 또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승권 작가의 영등할망 제주에 오다라는 그림책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신일주 책방지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